최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죠? 예.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장관님, 일단 우리가 네. 해킹이나 뭐 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 인터넷 보안하고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까요? 전화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저희 뭐 그런 상황을 받는 데가 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네. 저희 또- 모르시죠?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우리 키사 원장님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 보나라라고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네. 그리고 또 128 118. 상담 예, 그쵸. 상담전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접 신고는 111, 불났을 때 119, 해킹이 하면 118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제가 118에 대해서 아는지 여러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거의 몰라요. 거의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김승준 교수님 정도는 아셨을까요? 118. 그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안 전문가들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크게 느낀 거는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하철이고 어디고 이제는 붙여놓을 타임이 되지 않았나. 우리 옛날에 간첩시구나 불난리 났을 때 다 붙여놓고 있었잖아. 공공장소에서. 저는 참 그거를 해야겠다. 지금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걸 하나 깨달아서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신고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020년에 42만 건이 신고가 됐고요. 21년에 40만 건, 22년에 30만 건, 23년에 23만 건, 그리고 지난해는 15만 건이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해킹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주냐고요. 참 그걸 보면서 첫 번째 너무 홍보가 안 됐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속수무책이 그거에 우리가 좀 돼 있는 환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말 맞죠? 뭐 더 하실 네. 얘기 있으세요? 예, 뭐 인식 네. 제고에 대해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궁금해졌어요. 상담 그 센터 운영 인력이 도대체 얼마야? 그랬더니 20명에밖에 불과하더라고요. 15만 건이 숫자가 줄어도 실제적으로 20명이 처리하기엔 저는 과하다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그 118 인터넷 상담 센터에 대해서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우리 키사 원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고 이런 피해들이 국민한테 가지 않고 가서도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신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실제로 너무 불안에 떨다가도 여기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시고 그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면 일단 안심은 돼. 이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전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SKT가 그거에 대한 보완을 너무 안일하게 했고 또 실제로 어떻게 우리나라 국내 1위 통신사가 사고에 대한 그 대비가 미흡했다.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은 유튜브와 거짓 선동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T 그 유심 유출 관련해서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PPT. 지금 유심 바꿔도 위험하다. 뭐 이런 PPT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저 사실은 SKT에서 유심 해킹 돼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 뉴스를 보고 사실 이 부분에서 그나마 좀 많이 인지하고 있는 저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실제로 서로 심스와핑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전화번호를 통해서 실제로 나가고 있는 것들이 마치 유심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런 해프닝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거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제재는 방심위의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방 위원장님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이런 불법 정보, 불법 유해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신고가 방심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서 차단을 시키든가 그런 조치를 네.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 SKT에 매몰돼 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한번 보실래요? 유심 아주 비싸게 지금 좀 팔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노정명 의원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불안감을 어떻게 보면 스미싱 거기까지 또 확산되는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꼭 114나 이런 데서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부뿐만 아니라 SKT에서도 책임을 갖고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2차, 3차 피해가 스미싱으로 다시 옮겨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단말기 그러니까 그 고객에 대한 고유 전화번호나 이런 건 안 나갔다고 쳐도 실제로 거기 그 유심에서 빼서 그 사람한테 스미싱은 할 수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스미싱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스미싱은 가능하지 않냐? 아니요, 유심 정보 지금 그러니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정보만 가지고는 스미싱을 할 수는 자체도 없고요. 어렵다. 네, 그냥 아까처럼 뭐 유심을 교체하십시오 이런 어떤 가짜 문자를 내보낼 수는 있지만 유심 정보로 스미싱이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거와 이거는 좀 세퍼레이션 된 이슈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짜 뉴스가 안 됐으면 좋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다음이요. 유심 해킹 정보로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 진짜 너무 요즘 와서 배후 세력이 있다. 부정선거까지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또 총선이란 말이에요. 아니 요즘 이제 우리가 대선에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가짜 뉴스들이 제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여론을 좀 호도하고 이런 일로 이슈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되게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법적인 그 조항들도 여러 가지를 막 살펴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문가나 그러니까 이 보안이나 이런 법률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SKT인데 저는 유심조차 바꾸러 갈 시간도 없고 또 다행히 이제 그 깔면 된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까 앞서 계속 나왔지만 어떤 차별성의 문제 분명히 이룰 수 있고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25만 개 정도가 지금 옮겨가고 있잖아요. 25만 명. 근데 250만 명에 10만 원 하면 아까 2,500억 정도가 되지만 이게 위약금이라는 게 10만 원부터 한 100만 원까지 있단 말이에요.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뭐 요금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게 얼마나 될까 뽑아보면 뭐 많게는 뭐 몇 조 원은 될 수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 몇 천억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ICT나 AI나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할 돈을 들이고 기업 뭐 정부 다 해야 될 시기입니다. 정말 이 문제가 그 기업 생태계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전체의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저는 사실 국민의 한 명으로서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2024년에 1억 명의 그 고객의 기록이 AT&T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이 보상 처리를 했을까? 보니까 그 유료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저희가 어쨌든 지금 SKT는 많은 잘못을 했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빠져나가는 고객들에 대한 관리도 해줘야 되고 충성 고객이나 이런 정말 로열티를 높이는 일이 기업 생존에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한 위약금 줘가지고 빠져나갈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빠져나갈 수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약금 문제 잘 해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어떤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든가 고객들한테 편의를 주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사례 충분히 이런 게 우리나라 말고도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미국 사례 유료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사례를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메가피 같은 그런 백신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그 유사한 것들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안 백신 같은 거는 저희 나라의 경우는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데요. 이제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혹시 고객들이 진짜 필요한 게 있는지 찾아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심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우편으로 좀 희망자에 한해서는 우편으로 좀 보내고 아까 그 디지털 그 취약계층들한테는 미리 다 보호 조치도 막아주고 유심도 좀 처리해주는 그런 방안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좀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봤는데 지금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유심 부족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심 교체하는 캐파가 부족하는 게 사실 현실이고 그래서 사실 그 예약을 해서 왜냐하면 아니면 그냥 이 전체 너무 많이 몰려서 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예약을 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면 이제 오시고 그래서 교체를 하시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디지털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할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뭐 이렇게 룰을 세팅해 놓고 또 이렇게 이 우편으로 해서 팩트를 해서 해드리면은 사실은 또 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다가 또 문제 있으면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어쨌든 이 지금 문제가 또 이 과정에서 교체 과정에서 또 대혼란이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 하겠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이 대란을 발생시키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미 만드셨어야 되고 좀 예, 저는 계속 지금은 늦는다는 돼 생각이 있습니다만,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전문적인 거 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유정원 부사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이반티 VPN을 보통 사용을 하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중에서 한 90% 이상이 이걸 좀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SK도 그거를 활용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취약점이 있지 않나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침해 사고가 발생되기 전인 4월 16일자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시키고 격리시키고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트레이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안 조치가 제대로 그 전에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계속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이반티 장비에 있어서는 최신 패치를 깔아서 했었고요. 그 4월 16일자 나온 정보에 더 이상 뭐라고 할까요? 조치가 안 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파워 오프하고 격리를 시켰던 겁니다. 그렇지 않은 신규 장비는 괜찮고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문제는? 그건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밝혀진 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지만 악성 코드 8개가 추가로 발견이 됐어요. 그거 저희 팀에서 다 뒤진 거예요, 실제로. 그게 SKT에서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악성 코드였거든요. 왜 이런 중간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알리지 않나요? 좀 어떻게 조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오픈하거나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관 합조단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단 발표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보에서 지적했잖아요. 백신 안 깔았다. 네. 실제로 여기만 안 깐 거예요? 다 안 까는 거예요 지금? 백신 안 깐 거. 아, 예. 뭐 다른 회사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깔려는 계획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7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쪽에 굉장히 심한 공격이 있어가지고 백신 문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까는 과정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진행을 했는데 좀 이 사건하고 좀 잘 맞지는 못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뭐 이것도 다 뭐 어떤 죄송스럽게 제가 생각합니다. 보고받기에는 백신이 전체 망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디베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태가 나면서 그때 백신 때문에 전체 장애가 났기 때문에 사실 좀 주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학계에서는 아직도 백신을 거기까지 하시죠. 그 질의응답 내용 진짜 거기까지 하십시오. 박민규 의원님 질의.